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국어 9단원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과서 322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급 신문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반 친구들이 겪은 일을 떠올려 보면서 3월, 4월, 5월, 6월에 있었던 일들을 여기 정리를 해보는 건데요.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 개학을 늦게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학급 신문만 만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급 신문 더하기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넣는 가족 신문, 거기에 우리 나라 소식을 넣어서 학급에서 있었던 일, 가정에서 있었던 일, 우리 나라에서 있었던 일, 요 세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학급 가족 나라 신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먼저 3, 4, 5, 6월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6월과 7월에 있었던 일도 합쳐서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3월에는 학급, 가정,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원래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야 했는데 우리 학급에서는 사상 최초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가 됐죠. 이내 개학이 연기됨. 이때 선생님도 정말 너무 놀랐어요. 우리 3월에는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개학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때 있었던 일을 한번 떠올려서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3월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걱정되는 상황이 있기도 했지만 그런 일뿐만 아니라 또 그를 돕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업에서도 그런 격리센터를 지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서로 돕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 한켠으로는 따뜻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한번 여기다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4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원래 4월은 과학의 달이어서 이런 과학 행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하기가 어려웠었죠. 대신에 4월 16일에 우리 6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개학한 건 처음이죠. 선생님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는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서 써보세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4월은 바로 벚꽃이 피는 그런 계절이죠. 근데 이번에는 아마 마음 편히 벚꽃 구경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봄이 왔구나. 언젠가는 이런 코로나도 없어지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4월에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거는 우리가 총선이라고도 불러요. 대통령을 뽑는 것은 대선,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총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4.19 혁명 기념일이 있죠. 여러분 사회 시간에 4.19 혁명에 대해서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19 혁명 기념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5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완연한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새싹도 푸릇푸릇 나오고 꽃들도 많이 피는 시기고요. 자, 학교에서는 이맘때쯤 체육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또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어서 작년 또는 재작년 가르쳐준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하는 그런 날들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의 행사가 많죠.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었고 또 5월 8일 어버이날도 있었고 또 뭐 부부의 날도 있고 이렇게 가정의 행사가 많은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이날 어떻게 보냈나요? 또 어버이날 때 부모님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렸나요? 떠올리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5월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있었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 7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6월쯤에 현장 체험학습을 많이 갔는데 우리 이번에는 취소가 돼서 가지 못했죠? 대신에 드디어 6월 8일에 등교 개학을 해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선생님도 이때 정말 기다리던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여러분의 감정 또 생각들을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6월 6일 현충일도 있었고요. 또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기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3월부터 7월까지 우리가 학교 또 가정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된 친구들은 323쪽으로 넘겨볼까요? 2번, 우리 반 친구들이 겪은 일 가운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을 정해봅시다.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일이 왜 인상 깊었나요? 네, 이 앞에서 쓴 일들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을 한 가지를 골라보고 왜 인상 깊었는지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각자 한번 골라보세요. 네, 선생님은 아무래도 이 등교 개학이 정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3월에 해야 되는데 3달이나 미뤄져서 6월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선생님은 6월 8일 등교 개학 첫날이 가장 인상 깊었고, 그날 인상 깊었던 이유는 3달 만에 6학년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서 기쁘고 설렜기 때문에 설렜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도 그 인상 깊었던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 자신이 인상 깊었다고 생각한 일을 주제로 학급 신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문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네, 이제 신문을 만들어 볼 텐데 어떤 과정인지 살펴볼게요. 먼저 인상 깊었던 일을 정한다. 네, 바로 위에서 우리 정해봤죠? 그 다음 쓸 내용을 정한다. 네, 우리 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그때 일어난 사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나의 생각이나 행동, 그때 나는 어떻게 생각했고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또 그때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상 깊었던 일을 글로 써보는데요. 글과 그림, 사진 자료를 이용해서 완성하면 더욱 좋겠죠? 그 다음 신문기사를 모아 학급신문을 만들어 봅시다. 어떤 일이 인상 깊었지? 이렇게 떠올릴 때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문기사에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서술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나요? 이런 것도 떠올려보고, 그 다음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또 그때 마음을 적어보면 되겠죠? 나누려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써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사진도 넣어서 완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지우개 친구, 연필 친구를 볼게요. 학급 신문 기사를 쓸 때에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고 읽을 사람의 마음을 고려해야 해요. 네, 거짓으로 쓰거나 좀 더 보태서 과장해서 쓰면 안 되겠죠? 그대로 써야 합니다. 또 읽는 사람의 마음을 고려해서 써야 합니다. 그 다음 신문기사를 주제별, 모둠별, 시기별로 모아서 학급신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친구들과 나눠서 만들 때는 나는 3월을 할게, 너는 4월을 해, 너는 5월을 해, 이렇게 하면 겹치지 않고 신문을 만들 수 있겠죠? 자, 한 장 넘겨봅시다. 324쪽입니다. 학급신문을 만들어 봅시다. 신문기사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자, 이제 쓸 내용을 우리 아까 3가지로 나눈다고 했었죠. 첫 번째,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이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써봅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3개니까 여기다 더하면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내용도 들어가면 더 자세히 좋겠죠. 그 다음 나누려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네,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읽을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네, 한번 떠올려서 써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예시로 한번 써볼 텐데요. 여러분 똑같이 쓰지 마시고 참고해서 스스로 한번 써보세요. 자,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인지 선생님은 그 등교 계약 하는 것을 한번 써볼게요.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2020년 6월 8일 월요일이었어요. 어디에서? 학교. 그 다음에 누구와? 6학년 학생들이 무엇을? 등교를 했다. 등교 계약을 했다. 왜?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 계약이 미뤄졌기 때문에 등교 계약이 미뤄져서 그때 한 거죠. 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요? 우리 등교할 때 발열 체크도 하고요. 발열 확인도 하고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서 이렇게 등교를 했죠. 자, 이렇게 자세히 써놓으면 나중에 신문기사를 쓸 때 훨씬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누려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네, 이때 선생님의 마음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도 그때 있었던 마음을 한번 써보세요. 어떤 마음인가요? 네, 우선 신나는 마음, 기쁜 마음 도 되겠고, 또 설레는 마음. 그런데 또 학교에서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을지 또 걱정되는 마음도 있겠네요. 또 첫날이니까 아무래도 긴장하는 마음도 있겠죠? 네, 이렇게 등등등 여러분이 한번 써봅시다. 그 다음 읽을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우선 반가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긴장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또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수칙을 잘 지키자,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자,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자기 자리를 잘 소독하고 깨끗하게 손도 씻고 이런 수칙을 잘 지키자 하는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문 기사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에 맞춰서 정리를 해보세요. 자, 정리가 다 된 친구들은 아래로 한번 볼게요. 자, 이제는 신문 기사를 써봅시다. 활용, 붙임팔에 붙임딱지를 활용하고, 그 다음 여기 신문 만들기 자료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아래로 볼게요. 사실을 썼는지, 나누려는 마음이 잘 드러났는지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신문 기사를 쓸 때 이 두 가지를 유의해야 되겠네요. 사실을 쓰고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쓰고, 그 다음 그림이나 사진이 있으면 더 실감나게 나타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기사문을 써볼 텐데요. 기사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기사문이란 무엇인지, 또 좋은 기사문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좋은 기사문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자가 되어 좋은 기사문을 쓰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먼저 기사문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기사문이란 신문, 잡지, 뉴스 등에 알리기 위해 쓰는 글로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글입니다. 좋은 기사문을 쓰는 방법 첫 번째,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기. 육하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를 말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글을 보면, 예를 들어 6학년 학생들은 누가 지난 6월 8일 월요일에 언제
등교 계약을 하여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왜, 어떻게, 무엇을? 등교 계약이 미뤄진 지 약 3달 만에 학교에 온 아이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이렇게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합니다. 좋은 기사문을 쓰는 방법 두 번째, 문장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먼저 왼쪽에 회색으로 쓴 글씨를 보겠습니다. 6학년 학생들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함과 동시에 긴장감이 느껴졌고 교문을 통과하기 전 발열 확인을 하고서 교실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모든 학생과 선생님은 마스크를 착용했고 교실에는 투명 가림판을 설치했다. 네, 이렇게 쓰인 기사문은 모든 문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읽기가 어렵고 내용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꾼 오른쪽 파란 글씨를 볼게요. 6학년 학생들의 얼굴에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교문을 통과하기 전 발열 확인을 하고서 교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모든 학생과 선생님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리고 교실에는 투명 가림판을 설치했다. 어때요? 네,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죠? 그래서 문장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좋은 기사문을 쓰는 방법 세 번째, 표제, 부제, 전문, 본문. 자, 먼저 표제란 기사의 제목을 말합니다. 기사의 제목에는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넣어야 합니다. 너무 길어지면 한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표제는 간단하게 씁니다. 두 번째, 부제. 부제는 기사의 소제목입니다. 표제에 다 넣지 못한 내용을 부제에 넣어서 표제를 보충합니다. 세 번째, 전문. 전문은 기사의 머릿말입니다. 전문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기사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다 읽지 않아도 전문만 읽어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 본문. 본문은 기사의 내용을 사진이나 그림 등의 자료와 함께 서술하여 구체적으로 씁니다. 좋은 기사문을 쓰는 방법 네 번째, 사진이나 그림 자료 활용하기. 글만 있는 것보다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함께 활용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좋은 기사문을 쓰는 방법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4가지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도 기사문을 한번 써보세요. 네, 여러분 여기 붙임팔은 이렇게 생긴 붙임 딱지이고 여기다가 이제 기사문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붙임구는 이렇게 학급 신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학급 더하기 가족 더하기 나라의 소식을 담은 학급 가족 나라 신문을 만들기로 했죠. 네, 여기에는 나중에 친구들과 만나서 모아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다가 기사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좀 색칠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표제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따로 칸이 나뉘어져 있지 않지만 부제를 쓸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간단하게 전문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부터 이렇게 기사를 쭉 쓸 수 있고요. 또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첨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사진이나 그림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다가 땡땡땡 기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예시로 한번 기사를 써봤는데요.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참고를 해서 기사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선생님은 표제를 등교계약 첫날 학생들 얼굴엔 설렘과 긴장감이 라고 써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 또 핵심이 되는 내용을 표제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제를 써봤어요. 등교 계약할 때 교문에 들어오면 발열 확인, 학생과 선생님 모두 마스크 착용 이런 내용을 보충해서 써봤습니다. 그 다음은 전문은 따로 쓰지 않고 그냥 바로 본문을 써봤습니다. 2020년 6월 8일 월요일에 여기 언제가 나와 있네요. 언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누가 등교 계약을 했습니다. 무엇을?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계약이 미뤄진 지 약 3달 만에 학교에 온 아이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왜가 되겠죠?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계약이 미뤄졌다. 여기가 왜. 그리고 학생들은 보고 싶었던 친구들을 만나서 기뻐했습니다. 네, 우리 마음이 잘 드러나야 된다고 했죠. 사실과 마음. 여기에 기뻐하는 마음,
또 설레는 마음, 긴장하는 마음이 잘 드러났네요. 또 새로운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며 반가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가 되겠네요. 등교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다소 불편함도 있었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쁨이 더 크다고 합니다. 안전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친구와 접촉하지 않기 등의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맨 마지막 줄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읽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되겠네요. 읽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네, 그러면 이 앞부분은 사실을 넣었고 그 다음 이 중간 부분은 그때의 마음, 전하고 싶은 것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읽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해서 현쌤 기자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참고해서 가정에서 있었던 일, 또 나라에서 있었던 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사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 만든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한번 붙여보시고 이렇게 자, 붙여보고요. 나중에 이 빈칸은 등교했을 때 친구들의 기사를 모아서 한 번에 붙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325쪽으로 넘겨봅시다. 되돌아보기.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신이 경험한 일을 떠올릴 수 있나요? 네,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내 경험을 우선 떠올려 봤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때의 나의 말과 행동은 어땠는지, 또 그때의 마음은 어땠는지 등등을 함께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네, 여러분 어떻게 우리 방법 알아봤죠? 네, 바로 여기 위에 있던 것처럼 사건과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을 잘 담아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기사문으로도 써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 마음을 나누는 글에 알맞은 내용을 정할 수 있나요? 네, 우리 쓸 내용에서도 이런 것들을 담아서 썼죠. 다음, 글쓰기 과정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나요? 할 수 있으면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6학년 1학기 국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해준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러면 2학기 때 만나요. 안녕.